네, MBC,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MBC 민영화 기도에 대해서 최근에 한겨레에서 보도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그리고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밀실회동 이 어떤 녹취록 대화록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물어볼 만한 마땅한 증인이 너무 없는 게 참 개탄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를 통해 어떤 이 사실이 좀 더 어떤 이 내용이 공식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몇 가지 지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녹취록에 많은 내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만은 그게 어떤 일부 한겨레에서 처음 다루기도 했고 경향신문이라든가 이렇게 지면에서는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특히 해당 MBC의 어떤 지금 입이 완전히 틀어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또 이 문제의 중차대한 어떤 심각성에 비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 또 이렇게도 평가는 저는 해도 된다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음 차기 정권을 노리고 있는 어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얼마나 밀접하게 이 MBC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지가 좀 지금 MBC의 노조가 파업 상태고 정상화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알 권리를 이 자리에서 저라도 미약하다만 대신 좀 알려야 된다는 마음에서 몇 가지 녹취록의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은 아까 민영화의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여기에서 이 녹취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30% 지분을 그러니까 약 6천억이 되는데요. 이걸 상장해서 그리고 신주 4천억을 추가 발행해서 MBC는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토록 하고 또 여기 일반에다가 이 주식을 풀면은 정수장학회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이런 이미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뉘앙스에서는 확실히 MBC 민영화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거를 또 사실 잔꾀 꼼수를 부려서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인 양 이렇게 겉으로 치장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진숙 기획홍보부장의 경우는 어떤 정수장학회 아까 30% 소유 지분의 상장 이후에 정수장학회가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이것을 반값 등록금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천명이 정수장학회에 천명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또는 젊은층이 많이 다니는 이런 장소를 섭외해서 이 어떤 캠프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새누리당의 홍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진숙 기획홍보부장이 특정 후보의 어떤 선거운동을 꽤나 디테일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 내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필립 이사장은 한술 더 떠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느냐. 마치 박근혜 후보가 심리적인 반값 등록금이었다라고 많은 청년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정말 기망했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말 한마디 흘리자 이런 게 최필립 이사장의 어떤 녹취록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진숙 기획홍보부장이 여기서 하지만 이거를 좀 더 그림은 좀 괜찮게 보일 필요가 있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임팩트가 클 것이다. 그러니까 최필립 이사장은 이걸 하게 되면 비꼬는 말이 상당히 나올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인데요. 이진숙 기획홍보부장이 네 맞습니다. 박근혜에게 도움을 이라고 이제 말끝은 좀 작아졌지만 확실히 공영방송의 기획홍보부장으로서는 부적절하게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본인이 너무 신경을 쓰고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이 녹취록을 통해 면면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부산일보 민영화까지 부산일보의 어떤 매각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매각 자금을 가지고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준다. 이런 어떤 선심성 정책을 내세우려고 했던 점 그리고 이것이 모두 어떤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 어떤 참 기가 차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을 밀실에서 회동을 해놓고 잘 아시겠지만 이 보도가 MBC에서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이 녹취록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확보된 것이냐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MBC는 보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현재 MBC의 어떤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 지금 앞에 나와 계신 이용화 증인 또는 정영화 증인께서 잘못된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 이 건에 대한 MBC의 보도 현황에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MBC 보도의 잘못된 점은요,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도청으로 입수했느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가 본질인 거고요. 그걸 다 이 보수 언론들까지도 다 다뤘는데 MBC 보도만 유독 이 보수 언론도 다루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실이 나왔을까? 도청이냐 아니냐? 분명히 도청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의심으로 이제 보도 프레임을 짜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호도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확실히 이 대화록 녹취록에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만약에 그것도 언급하고 어떤 이 자료 입수 부분도 언급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다른 언론, 아까 지금 다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조선일보에서조차도 사설 논평을 통해서 어떤 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어떤 문제라던가 민영화 문제를 확실히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MBC만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청이네 아니네, 어떻게 입수했네, 이 부분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한 게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공영방송의 어떤 언론 장악의 문제고, 박근혜 후보가 박근혜 선대본이 두려워하는 점, 그 부분이 저는 이 녹취록 공개 보도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민영화되면 공영방송의 어떤 공영방송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박문진이 보유한 지분 7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공정방송이 훼손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현재 구도에서 박문진이 6대3 여야 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수장학회와 이 박근혜 후보 간의 이 국민들의 의혹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근데 박근혜 후보께서 대권을 잡게 되신다면 여야 비율의 6대3의 구도에서도 박문진 70% 대주주의 역할을 세게 하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유관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정수장학회 30% 지분까지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상 100%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지점에서 이 현 정권의 언론 장악이 보인 여러 가지 폐해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더 세게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좀 놀랍게도 이진숙, 이상옥 이 두 현직 MBC 간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은 공영방송에 지금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라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아까 녹취록에 나왔다시피 되게 노골적으로 물론 밀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하고 있는데, 이전에 어떤 이진숙, 이상옥 이 두 어떤 간부의 기존의 MBC에서의 근무하면서의 행태라던가 어떤 성향이 쭉 이랬던 겁니까? 되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내에서 어떻게 징계를 받는 이런 상황이 아닌지 하고, 원래도 이렇게 기존의 현 정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주 어떤 친정부적인 행태로 이제 돌변한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자리에 나왔으면 제가 물을 수 있을 텐데, 이걸 증언하거나 물을 대상이 또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홍보부장밖에 없어서. 일단은 이진숙 본부장 개인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MBC 보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도청 의혹으로 물타기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수장학회의 어떤 지분 매각, 이거 엄연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MBC의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런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기존에 추진했던 것이 정당하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어요. MBC 혼자서만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회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MBC가
국가의 사실상 소유가 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적인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런 어떤 정권 편향성을 벗어나려면 민영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MBC 체제라고 하는 게 87년 민주항쟁을 통해서 세워진 체제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국민적인 어떤 여망, 방송 민주화에 대한 여망을 국회에서 담아서 지금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실상 경영을 잠시 맡고 있는 사장과 임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또 그런 주장에 따라서 민영화를 했을 경우에 민영화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MBC 주식 가치가 민영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다면 이 MBC 주식의 대부분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재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결과적으로 MBC를 민영화라는 이름하에 어떤 재벌에게 갖다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MBC가 재벌 소유가 될 경우에 방송에 있어서 더 이상 어떤 공영적인 목소리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나마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을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MBC나 KBS와 같은 공영방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MBC가 재벌 소유로 넘어간다라고 할 때 더 이상 그런 어떤 재벌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그것이고, 사실은, 이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지금 MBC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데, 정말, 이 김재철이라는 공영방송 사장 개인도 아니겠지만, 공직자로서의 문제가 있지만, 그걸 떠나서 방송 내용 자체라던가, 어떤 보도의 내용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정말 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MBC에 대해서 실망하고 어떻게 지금은 너무 너무 극한으로 다다른 이런 실망감이라던가 이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한술 더 나가서 아예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하는 이런 구조들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현재 특정 박근혜 후보와 특정 후보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공영방송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후보가 아닌가 그런 사고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진숙 기획홍보부장과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의 경우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고발이 된 상태인데요. 그 외에 사실은 박문진 차원에서도 이런 내부의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선거에 개입한 부분은. 그래서 그런 어떤 박문진이 최소한의 그 전에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도 사실은 너무 부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런 절차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영표 의원 질의 신문하실래요?